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네. 자, 방송이 이때가 된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자, 실은 방송이 되지 않고 있었네요. 네. 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풍우나 뽐내며 우쭐하는 나무들은 우쭐대는 뽐내며 우쭐대는 나무들 변비의 고통에도 폼사하고 속내 알아챈 바람은 아랑곳에 앉아있고 무심한 개울물에 뒷일 막힌 채 온몸 흔들어 흔들 뽐내며 우쭐대는 나무들 변비의 고통에도 폼사한다. 속내 아리차린 바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심한 개울물에 뒷일 막힌 채 온몸 흔들 바람의 무리함과 나무의 허물로 개울은 웅덩이에서 길 멈추고 생기 잃고 시름거릴 때쯤 시름거릴 때쯤 광기 어린 눈빛으로 바람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구름 끌어다 비 내린다. 왠지 그런 바람이 좋다. 문제풀이 낯선 별똥별이 겐지스강의 모리아를 은하수로 씻어 새가는데 모리아를 은하수로 씻어 흘러가는데 은하수로 씻어 낯선 별똥별이 겐지스강의 모리아를 은하수로 씻어 흘러가는데 돌멩이의 여울은 호수 넘어 산으로 간다. 낯선 별똥별이 겐지스강의 모리아를 은하수로 씻어 흘러가는데 돌멩이의 여울은 호수 넘어 산으로 간다. 오로지 서울에서 손자 오는 날 성정역까지 마중 간다. 기차에서 내리면 빵긋 웃는 미소로 빵긋
미소로 빵긋 미소로 빵긋 미소로 품에 빵긋 미소 빵긋 미소 품에 안는다. 무엇이든지 사주고 싶고 좋아하는 음식 먹이고 싶고 어디든 구경시키고 싶다. 몸은 힘들어도 보면 볼수록 세상에서 제일 이쁜 꽃들 손잡고 환한 세상 속으로 진종일 걸어가고 싶다. 걸어가고 싶다. 걸어가고 싶다. 꽃싸움 교정 석양이 칠 무렵 여느 때처럼 찌는 듯 칙칙한 갯바람에 비 건드리는 것도 아랑곳 없이 한쪽 귀퉁이엔 술병 나뒹굴고 낡은 우체덕석 둘러앉아 화투판 벌어진다. 손에 쥔 화투짝보다 더 많은 구경꾼들 모여들어 검게 탄 육체 드러내놓고 난리 법석된다. 바다에서 버려온 하루 품삯 노름과 술로 피곤한 하루 마감한다. 언제쯤이면 쥐구멍에 볕들날 찾아올까. 푸른 바다처럼 꿈꾸며 언제쯤 볕들날 찾아올까. 푸른 바다처럼 꿈꾸며 살아간다. 오후 망중한 서쪽 하늘 햇살은 기울고 바람은 앞다퉈 불어오니 늦은 오후 지친 심장 박통소리 편안한 쉼 재촉한다. 몸은 못 박힌 듯 꼼짝 않고 있는데
꼼짝 않고 있는데 화려한 생각은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는지 숨어있던 환상 세계로 거침없는 실타래 푼다. 이렇게 좋을 수가. 꿈꾸고 바라던 세계로 고단했던 모든 기억들까지 긴 여행 떠난다. 이렇게 좋을 수가. 실타래 푼다. 꿈꾸고 바라던 세계로 고단했던 기억들까지 긴 여행 떠난다. 그래 가보자. 저 태양과 함께라면 모든 것 훌훌 털어버리고 어딘들 마다할 수 있겠는가. 그래 가보자. 저 태양과 함께라면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어딘들 마다할 수 있겠는가. 순례의 길. 가을 추수 끝나자. 야크치는 어린 유목민들. 라사 향해 순례 떠난다. 오체투지 순례자들. 신의 성지 그곳까지 2100km를 가야만 한다. 나무 장갑 낀 손등은 거북등처럼 갈라져 피 흘러도 얼굴엔 작은 미소 담겨 있다. 인육에 중독된 독수리물이 한낮 태양빛에 그림자 만들며 머리 위에서 빙빙 맴돈다. 하루에 겨우 6km. 수십 번 쉬고 또 쉬고를 반복하면서 다시 태어날 다음 생 준비한다. 스촨에서 라사까지 해발고도 4000m 넘는 고행길. 그래도 행복한 순례자의 길. 라사, 티벳의 수도, 라마교의 성지. 스촨, 중국 사천성. 공원 벤치.
노령의 공원수 사각으로 드러눕게 만드노자. 뭐야? 뭐야? 이거를 왜 해? 정신나절 양복 입은 중년 신사. 전화통화 30분이 넘어서고 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불그락 푸르락. 불그락 푸르락. 땅 이꺼져라 한숨 내쉬며 목소리에 살기까지 돈다. 해질녘 산책 나온 노부부. 서로 물어보지 않아도 조심스레 나란히 앉는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다가 가끔씩 서로 얼굴 힐끔 보며 웃음만 주고받는다. 어둠이 내리면 젊은 여인들 자정 넘도록 부끄럼 없는 사랑 얘기로 둥지에 잠청한 새들 놀라게 한다. 이렇게 친구요. 주먹질 오간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신날 것 같지 않다. 겨우 딱지 한 장에 친구 우정 저버리다니. 흙밖에 뒤집어지고 엎어지면서 지칠 줄 모르는 막무가내 주먹질. 맞아도 아픈지 모르고 휘두른다. 친구 코에서 피가 흐른다. 싸움 구경하던 옆에서 싸움 구경하던 친구 녀석들. 피를 보이는 놈은 싸움에서 지는 거다. 라며 깔깔거린다. 피 보이는 놈이 싸움에서 지는 거라며 깔깔거린다. 친구 녀석 울음이 터져나오고 피 흘리며 집으로 도망간다. 얼마나 서러우면 저리도 슬피 울며 뛰어갈까. 딱지 한 장 양보 못했던 나. 지금 그 시절, 그때 그 시절, 그 친구 생각하며 나눔의 양반상
약장장 양보 못했던 나. 그때 지금 그때 그 시절 친구 생각하며 그때 그 시절 그 친구 생각하며 살아간다. 살아가고 있다. 박영경님의 수필 모여있는 불빛에서의 서술자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가족과 고향의 소중함을 상기하고 있다. 가족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의 원류, 아프고 민감한 속살, 연민 그리고 그리움이 온전하게 숨쉬는 곳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아프고 민감한 속살이라는 표현이 멋지다. 가족이라는 그 속살은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고 민감하기에 통증이 급속하게 번져 고통을 호소한다. 가족 간에 오해가 쌓여 갈등의 골이 깊을수록 고통은 크게 다가온다. 오해가 깊어져 흑백으로 갈라진 길은 뒤섞이지 못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맹목적으로 달라들고 맹목적으로 공격한다. 그런 아픔 많은 가족의 느낌을 아프고 민감한 속살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표현해 놓았다. 표현해 놓았다. 하지만 고향은 마음 깊숙한 곳에 따뜻하고 은은하게 묻어두고 있는 시공간으로 마음의 공간에 더 가깝다고 말한다. 추석 때 모인 형제들은 한 뿌리 한 핏줄이라는 마음, 서로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하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된다. 한 뿌리 한 핏줄이고 서로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야 하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된다. 확인한다. 여기한 존재임을 확인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필연의 안식처이고 최후의 보루이다. 보루인 것이다. 최후의 보루라는 표현이 적절하고 멋지다. 아주 적절하고 멋지다. 아프고 민감한 속살과 함께 가족의 의미를 잘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가족은 모여있는 불빛이다. 춥고 어두운 세상의 밤을 비춰주는 마음의 불빛이다. 서울자는 우리들에게 우리에게 당신의 불빛은 환한가, 당신의 불빛은 모여있는가, 흩어져 있는가를 묻고 있다. 묻고 있는 듯하다. 흩어져 있는가를 묻고 있는 듯하다. 이춘배님의 집착에서의 시작하자는 별을 베어버린 늦가을 들판을 바라보고 있다. 집착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떤 일에 매달리는 것이다. 어떤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지 못한 채 물고 물리는 감정과 생각이 엉켜 있는 것이다. 집착의 날개에는 하늘을 나는 날갯짓이 허용되지 않기에 추락하게 된다. 안간힘 쓰며 집요하게 날갯짓해도 결국에는 파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 시는 운표를 통해 집착을 시적 형상화하고 있다. 운표는 가을에 벼낸 글 위에서 싹이 자란 벼를 말한다. 시조가자는 텅 빈 논에서 퍼렇게 자라고 있는 운표를 보고 한숨을 내쉰다. 어찌하나 이 노릇을 이제는 곧 상강인데 어쩌나
1년 중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각. 벼가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다. 절이 자라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겨울 눈보라에 죽고 말 텐데 마음을 내려놓은 텅 빈 가을 들판과 누워버린 허수아비가 운뼈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있다. 주제 이해도를 운뼈를 보며 낯설게 다가가는 집착이라는 발상. 멋지다. 시의 멋과 맛이 살아있다. 시의 특질을 잘 구비하고 있어 행복하게 한다.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김영석님의 시 항쟁의 반란에서의 시적 화자는 민독사의 큰 아픔을 떠올리고 있다. 요즘 반란사건 제주 4.3 항쟁에서 함성과 진실, 생명과 평화를 이끌어낸다. 민족사의 서러움이 서려있는 그날의 함성이 아프게 들리는 듯하다. 고인 울음이 골목마다 넘실대도 목이 터져라 뜨겁게 싸웠을 것이다. 함성을 밀어올리며 진실이라는 꽃이 피어날 때까지 절박하게 외쳤을 것이다. 파문처럼 번지는 아픔을 견디며 진실과 평화의 꽃이 되기 위해 걸었던 걸음들, 그 걸음 앞에서 마음이 숙연해진다. 울때가 터진 그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 쳤을까. 신열 앓는 밤이 한 달, 두 달, 1년을 넘기며 얼마나 몸서리치게 아팠을까. 동족 상잔의 아픔 속에서 시적 화자는 어떤 깨달음에 이른다.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존재하는 것. 피해 젖은 그날의 슬픔, 진실과 화해를 가슴속에 새기는 것. 그 뜻을 높이 받들어 일구며 이어가야 한다.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슴 절절하게 호소하듯 내뱉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에 독자들은 가슴이 먹먹하다. 부디 이 땅에 자유와 평화만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백종환님의 시 아름다운 광채에서의 시적 화자는 아름다운 환상을 보고 있는 듯하다. 이 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시의 문을 열고 있다. 어떤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 시적 화자는 눈빛과 마음빛이 아침 노을처럼 비춰오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멋진 표현이다. 어둠의 협곡을 거쳐 나와 공중으로 솟구치는 아침 노을, 붉게 고동치는 심장의 소리의 아침 노을. 그 아침 노을 같은 사람, 상상만 해도 아름답다.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하면 아픔 많은 몸부림과 부대낌이 사라질 것 같다. 아침 노을처럼 눈부시게 번지는 무지갯빛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 같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더니 눈빛과 마음빛이 아침 노을처럼 비추온다. 그 빛들은 따뜻한 온기가 되어 굳었던 몸과 마음에 스며든다. 이윽고 두꺼운 얼음벽이 녹아나고 그림과 기다림의 씨앗이 싹을 틔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마음빛, 사랑빛으로 물들어간다. 이윽고 한 송이 커다랗게 빛나는 꽃이 번그러진다. 시적 화자의 이상이 시적 형상화 속에서 꽃피어나고 있다. 마음 따뜻한 세상, 마음이 통하는 세상, 얼음벽이 녹아 사랑빛 가득한 세상, 아름다움이 꽃처럼 피어나는 세상을 꿈꾸는 시적 화자의 마음이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아름다운 세상을 미적 가치 그릇에 담고자 하는 시가 있어. 담고자 하는 시가 있어 행복하다. 담고자 하는 이런 시가 있어. 담고자 하는
이런 시가 있어 행복하다. 음. 아, 앙덕순, 아천수, 이울, 서해숙, 주원, 조정일, 고명순 없네.
이 시에서의 시조가자는 무등산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창엄하고 중후한 무등산은 품에 살고 있는 모든 일을 주인으로 여긴다. 돌멩이 하나, 푸새 한 포기, 이슬 한 방울까지도 주인으로 여긴다. 모진 sak풍에도 역사를 써내려가는 문사, 태고의 신비 노래하고 태고의 신비를 노래하고 춤추는 자연인, 선한 자들의 평안을 위해 빛으로 금긋는 천기, 억장 미어져 쏟아낸 피눈물과 침묵들을 바람으로 씻고 진실을 위해 나서는 어머니 품안 등으로 무등산을 묘사하고 있다. 적절한 비유와 시적 형상화가 세련되어 있다. 무등산이 이처럼 멋진 시어 배치로 무등산이 이처럼 멋진 시어 배치로 격조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 시에서의 시조가자는 무등산을 둥둥둥 소리를 무등산에서 둥둥둥 소리를 듣는다. 칼바람에 오래도록 숨죽인 빛이 부러지는 소리, 징소리가 산등을 치며 하늘까지 울려 퍼지는 소리, 시비 앞에서 검은 촉각의 획 그어내리는 소리, 기어오르는 십자가 그 핏방울 닦는 소리 둥둥둥 들려온다. 소리들이 둥둥둥 들려온다. 무등산에서 역사의 소리, 가슴의 소리, 양심의 소리까지 읽어내는 솜씨가 멋지다. 시적 형상으로 무등산을 빚어내어 감칠맛을 더해주고 있다. 매끄러운 시적 형상으로 무등산을 빚어내어 감칠맛을 더해주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또 이 방송 체제가 바꿔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방송이 뜨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이 뜬 줄 알고 한 30분 정도 계속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0명이에요, 0명 항상. 그래서 이상해서 보니까 방송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핸드폰으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또 얼마 동안 이렇게 핸드폰으로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방송 시스템이 바꿔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자, 프랑기니 교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성호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니 교수님 톡으로 시험 거 보냈어요. 예, 오늘은 이게 핸드폰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해드릴게요. 예, 성호님 반가워요. 교수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네, 세실리아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프랑기님 세실리아님 반가워요. 세실리아님 프랑기님 반가워요. 세실리아님 컴퓨터 교장인가요? 네, 컴퓨터 교장이 아니라 방송 시스템이 바꿔져 버렸어요. 프랑기님 글쎄요, 그런가 봐요. 송호님 다른 곳에서 송호님 반갑습니다. 세실리아님 반갑습니다. 송호님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송호님 다른 곳에서 무슨 말인가요? 네네, 같은 곳에서 방송하는데 방송 시스템이 바꿔졌어요. 이게 시스템을 알기까지는 뭐 방송이 안 돼요. 방송 시작하면 뭐 이상한 게 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 시스템을 새로 바꿔진 방송 시스템을 알아내기까지 핸드폰 방송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이 방송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소리가 안 날 거예요. 소리가 안 날 거예요. 소리가 난가? 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3년 후에 재산이 3배로 늘어날 겨, 그리고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3개 이상 받게 될 겨,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